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답 깨기의 스타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찍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장 큰 내용을 오늘 아마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수학 공부법에 대한 총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평생을 수학과 같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릴 적부터 수학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 수학도 잘했고요. 커서도 계속해서 수학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하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생각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 초반에 멍하신가요? 그쵸, 학생분들 문제 보면 멍할 때 있죠, 그쵸? 문제 봤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고 멍할 때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의 궁금증을 또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쵸? 질문 보면 오답 노트 써야 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쵸?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누구는 뭐 책을 몇 번 뭐 봐야 되나? 3회독을 했다, 5회독을 했다. 몇 번을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쵸? 공부하다 보면. 자,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자, 어떻게 해야지 수학을 잘하나요? 그쵸? 좀 막연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뭐, 답지는 봐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되도록이면 계속 안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야 하나요? 뭐 이런 거예요. 다 제가 많이 다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이거 1시간에 설명은 다 안 되고요. 제가 좀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강의를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문제를 보면 초반에 멍한가요? 자, 멍하신가요? 문제를 봤는데 초반에 멍하다. 그러면요, 공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자, 초반에 멍하면 안 돼요. 왜 멍하면 안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좀 지우고 봐야 되겠네요. 자, 왜 멍하냐면요. 자, 본인만의 알고리즘판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멍하신 거예요. 자, 지금 이 알고리즘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면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뿐만 아니라 다음 강의 계속 연속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 알고리즘 판이 없어서 그래요. 알고리즘 판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멍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알고리즘 판 일종의 어떤 그런 머리가 이렇게 내가 생각을 전개해간 어떤 길 또는 어떤 그 지도 같은 거예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리고요 보면은 자, 알고리즘 또는 접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의 종류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종류인지를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의 대표 풀이 방법도 몰라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알고리즘 판이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이런 현상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본인의 알고리즘 판을 만드는 거예요. 본인의 알고리즘 판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수학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결론이고요. 나머지 뭐 자질구레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일단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자, 수학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지금 수학 공부법이잖아요. 수학 공부법. 자, 수학을 공부하는데 목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수단을 어떤 걸 써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수학의 목적을 생각을 잘 안 해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단순히 그냥 수학을 잘하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수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덩어리인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따져보면 계산력, 이해력, 논리력,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 이것들의 결합체인 거예요. 수학의 목표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요. 이 하나하나 이 계산력, 이해력, 논리력,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 이것을 잘해야지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가 수학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수학의 본질이에요. 단순히 수학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런 것들, 계산력, 이해력, 논리력,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 알고리즘 형성 능력,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길이에요. 이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정확히 알고요.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제가. 이거를 알면은 방금 전에 이런 질문들 있죠? 자, 질문들의 답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것들을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 수학을 통해 배워야 할 능력. 자,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한번 정확히 짚고서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그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학 공부 잘하는 법, 뭐 공부하는 법 보면은 이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근데 맞는 게 비율이 제가 볼 때는 한 2, 30%밖에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거. 특히 이제 서울대 들어간 뭐 연구대생 들어간 선배들의 말 이런 거는 20%, 30%밖에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열심히 한 학생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간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했다기보다는 나는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갔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못 따라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공부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저희 그 40년, 그쵸? 40년 살아오고 40년 이상 살아오면서 그리고 20년 넘게 수학을 가르치고요. 학창 시절에 거의 뭐 전국권에서 수학을 하면서 그리고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결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꼭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을 통해 배워야 할 능력이요. 첫 번째, 계산력, 자, 이해력, 자, 논리력, 자,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 즉, 알고리즘 형성 능력, 요겁니다. 우리가 수학을 통해 수학이라는 거 그냥 본질이 이건 거예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수학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걸 아셔야 돼요. 단지 수학, 이게 아니라 내가 수학을 왜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 자, 학문에 보면은, 여기 이제 목적이에요. 자, 목적이고요. 우리가 수학 하다 보면, 식변형 문제들이 있어요. 식변형 문제. 이거는 뭐 계산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구나. 그 다음에 어떤 정의, 이해. 자, 이해를 위주로 문제를 내는 게 있어요. 이해 위주. 그럼 이게 이해를 키워주려고 내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제 파악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다. 그럼 주로 이제 계산력이나 논리력. 다른 것도 다 관계는 있어요. 근데 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내는 거구나. 그 다음에 함수 부분이다. 뭐 논리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 그 다음에 경우일수, 확률 통계 이런 거. 논리력,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 자, 이게 이제 수단이에요. 구체적인 수학의 그런 그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있죠.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 목적을, 이쪽에 있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 각각, 그쵸? 단순히 그냥 수학이 아니라요. 이 개별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알고리즘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알고리즘. 자, 이제 알고리즘 판이라고 해서요.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이 알고리즘 판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알고리즘 판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처음부터 혼자 다 만들기는 뭐 거의 무리죠. 수학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둔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못 느껴봤어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한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에 맞게 조금씩 변형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알고리즘 만드는 거. 일단 자, 이 알고리즘 제가 만든 거는요. 학생들 위주로 만든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만든 거고요. 만약에 제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넓어요. 거의 한 1.5배에서 2배는 될 건데 그래도 큰 차이는 안 나요.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알고리즘 처음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의 흐름. 자, 문제를 접했어요, 여러분이. 자, 문제를 접했어요. 자, 문제를 접하면은 자, 일단 문제를 보고 뭐 간단한 것들은 바로 보일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 이거 식변형 문제구나. 계산 위주. 어떤 거는 이거는 정의 이해 또는 어떤 나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구나. 그쵸? 그럼 이건 등식 문제구나. 이건 함수 문제네. 어떤 도형 문제네. 경우일수네. 어떤 기타 등등.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면은 일단 모든 경우 다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거. 모든 경우 다 생각하고요. 자, 요게 알고리즘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알고리즘에. 그래서 기타라는 거는 제가 그냥 기타라고 썼지만 쭉쭉쭉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봤는데 자, 문제 파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를 봤는데 이거는 식변형 문제야. 이거는 등식에 관한 문제야. 라고 보이면 글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치면 이쪽을 모른다고 치면 이쪽을 모른다고 치면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문제를 보면 멍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원래. 자, 어떤 건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 중에서. 근데 이거 자체가 안 들어있으면은 문제 보고 이거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거 식변형 문제인가? 이해 문제인가? 등식 문제인가? 함수 문제인지 도형인지 경우일수인지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자 파악을 했어요. 자, 보니까 등식 문제예요. 그러면 이 등식에 관련된 또 알고리즘 판으로 진행을 해 가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등식으로 진행을 하면요. 자, 등식에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자,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러면 항등식 그러면 또 항등식 알고리즘으로 또 들어가요. 이건 좀 간략하게 해놓은 거예요. 항등식 알고리즘으로 들어가면 항등식 알고리즘이 쭉 있어요. 자, 거기서 대표적인 게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로 푸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로 풀면 되겠구나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개수 비교 뭐 수치 대입 하다가 안 되면 개수 비교 하는 거예요. 둘 다 안 되면 어떡하냐? 둘 중에 하나 됩니다. 이거는 100% 돼요. 왜냐하면 항등식은 풀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으면 자신감이 확 붙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등식을 봤는데 방정식이에요. 자, 방정식 그러면 또 머릿속에 쭈루루룩 나와야 돼요. 1차, 2차, 고차, 연립, 부정 이렇게. 자, 이 알고리즘 판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봤더니 2차 방정식이에요. 이게 2차 방정식. 그러면 또 2차 방정식 알고리즘 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제가 쓴 거예요. 이 뒤에 쭉 있어요, 더. 그래서 풀이 방법에는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으로 풀고 판별식 의미 알아야 되고요. 근과 계수한 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 판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들어갔다. 만약에 뭐 근과 계수한 게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가 있고 만약에 공부를 더 많이 했다면 여기서 또 세부적인 알고리즘 판을 만들어서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알고리즘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자 멍할 일이 없는 거예요. 멍하다는 건 뭐냐면 이 알고리즘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리즘판이 있으면 일단 초반에는 할 게 있어요. 등식인지 파악해야 되고 방정식이면 2차 방정식 와서 어떤 문제인지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 여기서 일단 해볼 걸 다 해보는 거예요. 본인에 있는 알고리즘판에 있는 것들을 다 시도해 봤는데 자 그래도 안 풀려요. 그럼 그때 멍한 건 괜찮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조금 고민하다가 안 풀리면 다른 문제 넘어가야 되면 시험이다 치면 많이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알고리즘에 있는 판을 다 시행을 해본 후 그래도 안 풀린다. 그러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답지를 보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다 논리가.
나중에 다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알고리즘 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제 수업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알고리즘이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또 알고리즘은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책장에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막 앞에 막 써놨어요, 이렇게. 그쵸? 뭐 중간에도 꽂아놨네요, 막 이렇게 꽂아놓고 막. 자, 이런 거하고, 자, 가지런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책장이 있어요. 자,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의, 자, 머릿속이라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다 뭔가 저장을 해두는 곳이에요, 이렇게. 책장이. 자, 지식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지식들이 있는데, 자, 얘처럼 정돈이 안 된 상태가 있어요. 이렇게 안 된 상태. 자, 예를 들어서 방정식 부분이 방정식에 관한 책이 여기도 있고, 뭐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방정식에 관한 게 만약에 이렇게 이쪽에도 있고, 이렇다고 쳐봐요. 여기는 방정식이 되는 걸 여기다 쫙 잘 모아놨어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죠? 앞에다가도 뭐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방정식 해가지고 써놨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자, 정론이 잘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만약에 방정식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풀어요. 자, 문제를 풀 때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자, 떨어져 있으면, 만약에 내가 요즘에 맨날 방정식을 풀었어요. 요 방정식에 관한 내용을 풀었어요. 막. 여기 있는 책. 자, 그러면 바로 와서 이걸 찾을 수 있겠죠? 최근에 계속 봤으니까. 아, 요 위치야. 뭐 금방 오자마자 딱 찾을 거예요. 자, 그쵸? 자, 근데 문제는, 자, 방정식이 또 이쪽에 있는 것도 있잖아. 그치? 이건 잘 못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좀 고민해가지고 또 이것도 찾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이게 계속해서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잘 찾겠지만, 자, 시간이 흘러서, 자, 다시 왔어요. 방정식을 찾아야 돼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이러면. 방정식 옛날에 여기도 있었던 것 같고, 저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보니까 저쪽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 있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정리정돈을 잘 해두면은, 자, 여기는 1차 방정식, 여기는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뭐 방정식 되는 걸 쫙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그쵸? 그러면은, 다른 거 하다가도, 뭐 1차 방정식 때문에 왔다가 1차 방정식이 어딘지 정확히 몰라도, 여기가 방정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찾다 보면은, 금방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1차 방정식이 있구나라고. 또 고차 방정식 찾다 보면은, 방정식들은 다 여기 있었지? 하고 오면은, 여기에서, 고차 방정식 여기 있지? 그리고, 방정식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돈을 잘 해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는 게 바로 알고리즘 판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 알고리즘 판을 잘 만들어 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접근을 해 갈 때 자, 빠르게 갈 수 있고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여기서 멍한 게 여기서 발생을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도대체 뭐였지? 어디였지? 어떻게 찾지? 해가지고 고민을 막 하다 보면, 옛날에 이렇게 풀지 않았나?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풀려요. 그런 식으로 수학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게 버릇들면은 가면 갈수록 수학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뭐 중학교 때나 이럴 때는 개념 자체가 쉽기 때문에 개념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그 뭐 계산력 위주예요. 중학교 때는. 그래가지고 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고등학교 이상 올라가고 어려운 문제를 접하면 접할수록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이쪽 부분. 그래서 자, 알고리즘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알고리즘 어떻게 만드는지도 볼 거고요. 앞으로 계속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나중에 계속해서 알고리즘 판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판은 일단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만들어 보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하고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 입학 때까지 중요한 거 이제 너무 쉬운 것들은 아예 뺐거든요. 근데 이제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운 내용도 그 학생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은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고리즘 판에. 자,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이 이런 것이다라고 감을 잡으시라고 제가 책장을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조금씩 얘기를 드리면요. 자, 수학 학문의 좀 특징이 있어요.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징이 있고요.
아까 말한 목적의식 있죠? 자, 이거 외우셔야 돼, 이것도. 계산력, 이해력, 논리력,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 및 알고리즘. 자,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산력 있고요. 자, 이해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 일단 논리는 제가 일단 여기는 안 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는. 그다음 알고리즘 만드는 방법, 일반적 풀이와 특수적 풀이가 무엇인지, 답지를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부법들 해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좀 설명 드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안 드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드릴 거라는 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학문의 특징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수학은 이해 위주예요. 철저하게 이해 위주입니다. 자, 이해 위주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수학하고 자, 수학하고 영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는 데는 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이해만 100% 하는 공부도 없고 암기만 100% 하는 공부도 없어요. 둘 다 있는데 자,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징은요. 예를 들어서 자, 이해가 80% 차지합니다. 암기가 20% 차지하고. 영어는요. 예를 들어 이해가 20, 암기가 80 이렇게. 완전히 성격이 틀리는 수학과 영어는. 그래서 공부 방법도 달라야 돼요. 수학을 공부할 때는 수학 공부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 영어 같은 공부할 때는 암기 과목은 영어 공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런 특징을 잘 몰라. 이거 나중에 하는 거거든. 대학교 들어와서. 수학을 엄청 잘해요. 수학과학 이거는 뭐 전국에서 내놓으라 해도 되는데 막 엄청 잘하는데 영어는 막 그 못하는 거죠. 왜 못하냐? 이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익숙해져가지고 너무 이해하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걸 다 막 이해하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는 공부가 잘 못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대학교 와서 아 영어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영어 공부하는 건 다르구나라고 해서 대학교 와서 이제 그걸 그때서 알아가지고 영어 공부하니까 그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철저하게 이해 위주입니다. 이해 위주. 자, 그래서 자 수학은요 하나의 단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책이 자 수학책이 3권 있고 영어책이 3권 있어요. 자, 수학책은 첫 번째 단원이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원이 쭉 있다고 쳤을 때 영어도 마찬가지죠. 자, 수학은 책이 3권 있으면 자, 3권 다 자, 1단원을 다 봐요. 처음에. 이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자, 1단원 이거 하나 보고 2단원 하나 보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 1단원을 공부할 때 책 3권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깨달음 같은 걸 얻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고 또 알고리즘을 어떤 만들어내야 돼요. 본인만이 이 단원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요게 지금 제가 이해, 깨달음, 알고리즘, 자신감 이렇게 썼는데요. 요게 별개의 단어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정확히 이해를 한다는 게 곧 깨닫는 거고요. 깨닫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다 하나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의 개념을. 공부할 때. 그쵸? 그리고 뭐 개념 공부가 뭐 따로 있냐, 유형이 따로 있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수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익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이것의 개념과 또 다른 것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걸 연습하는 거지, 뭐 그 구분이 딱 있지 않아요. 그 개념을 정확히 공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생성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감이 붙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건 반복 학습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깊게 깨달음 이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거 계속 본다고 해서 비효율적이에요. 암기를 위주로 하는 것은 반복해서 자주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책 한 권 쭉 끝까지 봐요. 다 본 다음에 두 번째 책 쭉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암기 과목 할 땐 그런 거예요.
자, 과학 같은 것도 예를 들어주면, 예를 들어 물리 쪽이 있고요. 생물 쪽이 있어요. 이렇게. 자, 물리는 이해에 가까운 거예요. 수학에 가까운 거고요. 생물은 좀 암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물리 문제 풀 때는 수학처럼 곰곰이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생물책 같은 거 공부할 때는 답지 옆에 펴놓고 해도 상관없어요. 암기 위주가 많기 때문에. 뭐 계산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답지 보면 안 되지만 생물도 단순히 암기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답지 옆에 꺼내놓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수학 학문의 특징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 목적. 자, 이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목적을 명확히 느껴야지 효율이 좋아집니다. 효율. 내가 왜 수학 공부를 하는지. 그쵸? 대학 가기 위한 수단이 되면은 진정으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난 대학 가기 위해서 수학을 해. 그러면은 목적하고요. 이 공부하는 거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그럼 대학 들어가면 수학 공부 필요 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난 이거 싫지만 귀찮지만 억지로 대학 가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수학 재미도 없고요. 효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 목적 있죠? 수학은 계산력, 이해력, 논리력,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 자,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능력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 목적을 정확히 느끼셔야지만이 수학이 내가 진짜 나에게 도움을 주는 학문이구나 라고 느끼셔서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효율이 거의 한 2배, 3배 차이 나요. 그리고 목적의식이 있어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책상 위뿐만이 아니라 버스 타고 갈 때, 잠자기 전에, 세수할 때 이럴 때도 머릿속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는 책상 위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요. 책상 밖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안 풀리는데 아무리 책상 위에 있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은 밥 먹다가 또는 어디 걸어가다가 뭐 이럴 때 버스 타고 가다가 이럴 때 깨달은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목적 의식을 갖고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 자, 계산. 자, 여기부터는 이제 계산부터 여기부터는 제가 따로 수업 시간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계산부터. 계산, 이해, 알고리즘 이쪽 부분은 다시 제가 시간을 잡아서 강의를 올릴 겁니다. 요 뒤에 바로. 지금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산요. 자, 기본적인 계산은 필수입니다. 필수 수학에 있어서. 자, 우리 몸에 물과 같은 거예요. 계산이 안 되면은 뭐 수학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계산 위주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저학년까지요. 거의 대부분 계산력 키우는데 노력하셔야 돼요. 계산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요. 다른 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어떤 좋은 능력들, 아까 말한 그런 이해력이라든지 논리력, 알고리즘 만들고 이런 능력 되게 좋은 능력이거든요. 본인에게. 근데 그것들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본인도 짜증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혀요. 하려다가 계산해서 자꾸 틀리면은 막히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계산력은 필수예요. 필수.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계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건지.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교육시켜 보니까요. 보통 학생들은요. 공부를 거의 안 했던 학생들도 2달 정도만 열심히 하면 계산력 이만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가르치면서 느낀 겁니다. 집중해서 하면 2달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해. 자, 이해가 또 중요하죠. 그렇죠? 자, 이해는 근데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정확히 설명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대충적으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학생들이. 이거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면요. 본인들이 이해 못했는데 이해한 것처럼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고 뭐 할 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이해는 문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설명해 보면서 이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면서 하는 거는 해답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대충 맞으면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설명을 직접 해보면은 자기가 어디가 잘 안 되는지를 본인도 알 수 있고요. 또 남이 듣고 있다면 그 남이 또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본인이 깊게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설명하는 거, 그리고 친구가 뭐 물어보면은
기분 좋게 대답해 주세요. 그것도 본인에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언제 생기느냐? 자신감이. 보통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자신감 있게 풀어.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자신감 있게 풀어. 뭐 이런단 말이죠. 자신감을 가져. 근데 못하는 학생들은 자신감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냐? 알고리즘 판이 없어서 그래요. 머릿속에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해서 알고리즘 판을 만드셔야 돼요. 알고리즘 판을 만들어야지만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목표를 알고리즘 판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세요. 그러면 수학 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만드는 방법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풀이라는 거하고 특수적인 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떤 유형의 문제를 봤을 때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 풀이고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돼야지만 풀 수 있는 게 이게 특수적 풀이에요. 근데 자,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걸 못하면은 수학은 끝없는 학문이 돼요. 끝없는 학문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학을 뭐 어떻게 나름 되게 잘하고 그랬는데도 항상 수학은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를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예전에. 도대체 수학은 언제까지 해야지 끝이 날까? 내가 수학을 이렇게 잘하지만은 남이 보면 나 수학 잘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수학은 끝없는 학문 같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이런 수학의 특징들을 잡고 알고리즘 판을 잡고 나서 이런 일반적 풀이, 특수적 풀이 이게 무엇인지를 느끼고 나서 그때부터 이 정도 하면 수학 되는구나라고 이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수학 보는데 눈이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 풀이와 특수적 풀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답지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기타 나머지 일반적인 공부법. 자, 요거는 이제 보통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이제 보통 강사들이나 그 선배들이나 뭐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것들 있는 방법들 해가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저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 뽑아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하고요. 자,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씩 구체적인 것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